그러니까 갭 메우기만 봐서도 안 되고 비교 평가만 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가 할 게 많고 어려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편에 이어서 상급지가 아닌 하급지를 우선적으로 노려야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한 5억 정도 아파트 중에서는 광역시에서 어디가 제일 저렴할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전 편을 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울 수도권과는 조금 다르게 아파트 선정 기준을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을 받고요, 연차는 10년에서 30년 차, 평형은 국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의 시점은 전 저점부터 현재 가격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래 나오는 단지들은 상급지에서 하급지 순서로 나열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부산입니다. 부산 우동의 해운대자이 1차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하락폭도 상당히 컸죠. 그런데 반등을 했을 때 작년 12월 정도가 전 저점이었는데 올해 9월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한 18.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하급지라고 볼 수 있는 남구 대연동의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라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에 이제 제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 저점은 23년 4월로 나오는데 전 저점 대비 한 13% 정도 상승했으니까 상급지 대비 조금 덜 상승한 게 보이죠? 자, 여기보다 조금 더 하급지라고 볼 수 있는 연제구 연산동입니다. 연산자이라는 아파트인데 연산자이도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연산자이의 상승폭은 위에 두 개 상급지보다도 조금 덜 올랐습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하급지인 구서동에 있는 롯데캐슬골드 1단지라는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의 상승폭은 무려 22%입니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금액이 아니라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여기는 지금 1억이 올랐고 상급지의 아파트는 지금 1억 5천이 올랐으니까 5천만 원이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부산에서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정관 2차 동안 로얄 듀크라는 아파트를 갖고 왔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상승을 못했습니다. 부산은 비교적 급지에 맞게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지 말아야 할 단지는 구서 롯데캐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기장은 아직 반등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내가 실거주 아파트를 한 4억 언더 정도로 찾고 있다. 그러면 기장이 물론 입지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로 물론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실거주라면은 지금 더 이상 고민 안 하고 그냥 기장을 선택해도 크게 무리가 없고 손해볼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매수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구는 수성구 범어사동은 아니지만 그 밑에 쪽에 있는 황금동에 있는 캐슬 골드파크입니다. 여기도 대단지이고 나름 선호도가 되게 높은 단지입니다. 일단 여기 단지가 7%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호가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 있고 범어동에 호가들 나오는 거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 상승이 최근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7.7% 정도 올랐고요. 반면에 달서구 월성동 한 대구에서 3급지 정도 되는 입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16.7% 정도가 올랐습니다. 월성이 편한 세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단지입니다.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갔고요. 많이 떨어진 만큼 많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중리동에 있는 중리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인데 이 단지도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22% 가까이 반등을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보다 더 하급지라고 할 수 있는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하나꿈의 그리는 거의 반등의 폭이 없습니다. 전체 3급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월성, 월배 쪽의 상승이 생각보다 큽니다. 물론 다른 단지들은 이거보다 조금 덜한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월성 쪽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월성 이편한 세상보다는 덜 오른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투자 관점에서만 보면 훨씬 더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어힐스나 대장 아파트들이죠. 이런 아파트들이 현재 호가도 높게 나오고 분위기도 굉장히 더 좋습니다. 그런데 수성구 내에서도 여전히 반등이 적은 지역들 그리고 적은 단지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만약에 내가 대구 시장을 접근한다면 하급지를 노리는 게 아니라 일단 입지 가치가 좋은 아이들 중에서 그 중에서 덜 오른 아이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대전입니다.
일단 대전의 대표 아파트인 크로바를 갖고 왔어요. 크로바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때문에 크로바를 요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선택일 확률이 높아져. 앞으로 미래 가치를 봤을 땐 더 오르긴 하겠지만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 봤을 때 부산의 비교군, 대구의 비교군, 울산의 비교군 이런 데는 훨씬 더 싸게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도안입니다. 원래는 3급지 정도였는데 한 2급지 정도까지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단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도안 아이파크는 무려 25.6%가 상승을 했습니다. 반성마을은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여기 단지는 전저점 대비 한 10% 정도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전에서 한 4, 5급지 정도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선비마을은 21%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급지대로 똑같이 상승이 이루어지진 않았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대전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은 급지의 변화가 눈에 띄는 곳이에요. 과거에는 둔산의 선호도가 거의 넘사벽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안에 대한 인식이 대전 사람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인식이 완전 바뀌었어요. 물론 둔산동의 인프라와 학군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도안이. 그런데 그래 뭐 학군이나 인프라 좀 부족하면 어때? 난 그냥 차라리 신축해서 깨끗하게 좀 쾌적하게 살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입지의 변화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단지별로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도안의 반등이 둔산보다 높은 것도 저는 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전은 이제 선택이에요. 지금 선비마을처럼 반등폭이 큰 4, 5급지를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입지가 좋은 둔산이냐 아니면 신축이 모여있는 도안이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예산이 된다면 말이죠. 근데 저라면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나올 타이밍이 또 됐습니다. 이제 둔산 이런 곳들도 다 연식이 비슷한 1기 신도시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얘기가 나올 때 둔산 이쪽에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슈가 부각될 때 다시 한번 둔산의 가격이 뛸 수 있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둔산처럼 좋은 입지의 가치는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둔산의 유일한 단점이 연식이에요. 그게 극복되는 시점이 되면은 둔산의 가격이 도안보다 한 번 더 점프해가지고 가는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빠르게 진행되긴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최소 10년 이상은 걸리는 아주 장기적인 싸움이 될 텐데 기회비용이 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광주입니다. 봉선동에 있는 포스코 더샵, 과거 이제 대장 아파트였던 아파트인데 광주도 사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떨어졌다가 다시 금방 반등했죠. 한 15% 정도가 반등한 모습이고 광주의 2급지로 평가되는 수안지구입니다. 메인은 아니지만 약간 밑에 쪽에 있는 1단지 중흥 S클래스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 6%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 옆에 이제 광산구 신창동도 있거든요. 신창동에 가보면 신창 5차 호반베르디움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오히려 상승을 안 하고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하급지라고 불리는 서구 풍암동. 입지는 되게 괜찮습니다. 살기는 되게 괜찮은 아파트인데 아직도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광주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갭매우기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광주의 하급지가 가장 접근하기 좋은 타이밍으로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갭매우기뿐만 아니라 광주의 가격과 다른 광역시들의 가격을 비교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는 다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 평가까지 해보고 나서 저렴하게 나오는데 상급지에 비해서도 하급지가 덜 오르고 여전히 떨어지는 모습이라면 그때는 선택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갭매우기만 봐서도 안 되고 비교 평가만 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수요 공급도 봐야 되고요. 일자리의 변화도 봐야 되고요. 그래프의 모양 이런 것들도 다 정확히 하나하나 급지별로 다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가 할 게 많고 어려운 거예요. 울산은 문수로 아이파크 2단지를 일단 갖고 왔어요.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상승폭이 지금 2단지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상승한 모습이고요. 야음동 쪽에 있는 롯데캐슬 골드 여기는 한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6옥 2편한 세상이라는 데는 물론 하락폭이 굉장히 크긴 했지만 23% 정도로 다른 상급지에 비해서 더 많이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죠.
동구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전화 1단지도 한 1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울산은 여전히 대장 아파트의 가격이 저는 메리트가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급지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우선적으로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광역시에 한 5억 정도 하는 아파트의 비교 평가를 제가 해봤습니다. 5개 단지가 다 한 4억 8천에서 5억 정도의 호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동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인 가격을 갖고 온 겁니다. 어떤 아파트가 가장 전고점이 높았는지, 그리고 평균적인 가격이 높았는지, 평균 전세가가 높았는지 등을 통해서 그 아파트의 가치를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을 비교 평가한 다음에 판단을 내리면 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대구가 반등하기 전까지는 대구가 가장 저평가였었어요. 가장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많았는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대구가 되게 급격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투자 순서를 이렇게 매길 것 같아요. 부산에 있는 LG 메트로시티 용호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가격 수준에는 제일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순이에요. 물론 단지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호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프로세스로 계산을 할 때 중요한 게 결과값이 아니라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스스로 해보실 수 있고, 이거를 다른 단지,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